안녕하세요. 오늘 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된 영상실 교사 황희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보다 더 강하신 이 무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것 같은 강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민원이고 지금 중앙기독 초등학교에서 3학년, 4학년 체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6학년 통합교육지원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4학년, 그리고 1학년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3년 정도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 3학년, 4학년 체육교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강채연, 이은빈 학생이 선생님 가정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도 올려주셨고, 나연수 학생이 체육 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선생님은 언제부터 체육을 좋아하셨나요? 허민준 학생. 네네. 그리고 선생님이 체육을 좋아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장인수 학생도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어쩌다가 저희 중앙기도학교의 체육교사가 되셨나요? 그리고 황성일 학생, 선생님은 왜 체육 선생님이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네네네. 올려주셨는데, 선생님은 네네네. 언제부터 선생님 꿈을 가지셨고 또 어떻게 또 선생님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체육 선생님 꿈을 꾸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고 네네. 그때 농구 선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체육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신데 네네.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이분이 수업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되게 멋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게 저한테 컸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되는 길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포기. 네. 나 체육 선생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제대를 가면서도 사실 체육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앙기도 학교에 수영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선생님들이 체육 수업을 하시는 모습들, 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체육 선생님들이 아니었어요. 체육 수업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네.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네네.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수업에 들었던 게 매주마다 체육 수업을 관찰하는 거였거든요. 중앙에 체육 선생님들 수업을 관찰했을 때 정말 달랐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중학교의 윤동훈 선생님이었어요. 윤동훈 선생님의 성품까지는 제가 담지 못했지만 윤동훈 선생님이 제가 중앙의 체육 선생님이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동훈 선생님은 아직도 봬도 되게 젠틀하시고 학생들에게 네네네네네. 되게 잘하시는데 그때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가족 소개하실 때 네네. 아내 되시는 이혜진 선생님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네. 선남 선녀 중에 대표적인 또 커플이신데 네네네. 이혜진 선생님 어떻게 만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통합교육 지원실 교사예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였고 저희 원천 침례교회 청년부에서 총무였어요. 임원. 저희 아내는 성경 공부 리더였어요. 근데 임원하고 리더하고 리트릿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아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장난 삼아서 나도 뭐 좀 사줘 했더니 진짜 사주는 거예요. 저렇게 섬김을 잘하는 여자는 정말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고 이수아 학생이 네. 선생님께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CC에 근무하시면서 생각나는 추억이나 기억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제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고선 봤더니 최근에 제자가 좀 생각이 났어요. 중앙기독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저희 반 학생이었던 통합교육 지원실에 있었던 윤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회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윤건이한테 애매한 질문들을 해요. A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B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윤건이가 굉장히 순진하게 유머러스하게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는 윤건이에 대한 더 호감을 갖는 악기도 정말 잘 다루는 친구거든요. 제가 호수공원을 막 달리고 있을 때 윤건이가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저 윤건이 맞나? 라고 쭉 지나간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가길래 윤건아 했더니 이어폰을 빼고 선생님 저 뭐 대학생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윤건이가
선생님 첫째 아들은 6학년이에요. 둘째 딸은 4학년.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윤건아, 너 선생님도 너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많은데 너는 선생님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안아줬던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도 지금 네. 너무 감동인데 그 일을 직접 겪으신 선생님 더 감동이셨겠네요. 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특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자기의 몸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와,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들 봤을 때 되게 고맙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연사 학생이 매일 하시는 운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강하영 학생도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운동 종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남겨놨는데, 요즘에 네네네.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제가 전공한 건 태권도잖아요. 네. 근데 태권도를 매일 하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하는 운동은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약을 받아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약을 먹었어요. 한국에 되돌아왔을 때 한국 음식들을 막 먹었죠, 그때. 또 체중이 86kg까지 찌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떤 운동을 하지? 그러다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까?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박주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네네네네. 저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라는 네네. 이제 플랜을 짜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작년 이제 10월 23일 날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기계의 힘과 과학의 힘을 같이 사용해서 네네. 이때는 체지방이 6.5%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 근육량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만큼 해야지만 이 정도로 다 가능한가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달랐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운동하는 것보다 식단 조절하는 게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식단은 하고 싶지 않았고 먹는 거 다 하면서 운동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식단을 이제 하면서 하니까 호수공원 밤에도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걷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한 30분이 힘들다가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졌던 것 같고, 이제 사진 찍는 날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야, 선생님도 운동을 뭐 물론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라도 이 옷을 갈아입고 문 밖을 나가시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선생님을 맞습니다. 운동을 나가게끔 하는 원동력, 동기부여 뭔가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갈 때까지는 똑같아요. 귀찮아 오늘 하지 말까? 근데 막상 거기 도착하면 밤 10시에도 가거든요. 10시에 가면 10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1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이종욱 선생님은 수학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오늘 또 운동이 제가 오늘 여러 번 종을 맞는 것 같습니다. 판소율 학생이 선생님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신가요? 이 행복이라는 게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나에게 행복이란 뭘까? 사실은 여러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거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저 행복은 즐거운 것 같아요.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내랑 이야기하는 것도 행복이고. 그렇죠. 아내랑 새벽까지 얘기할 때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유인덕 선생님이 가끔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유인덕 선생님이 저보다는 정말 나이 어린 선생님이시지만 유인덕 선생님이 항상 그 반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보고 싶을 거예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고 교실에 나갈 때도 애들아 인사할 때 애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때 이때 행복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 체육 수업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오늘 땀났던 사람, 오늘 재밌었던 사람 손들고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선생님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이런 얘기들 할 때 행복해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될 때 이럴 때 행복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한계를 내가 이겨냈구나. 그리고 내
몸이 조금씩 멋져지네 이런 것들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교사로서의 큰 행복 아닌가요, 정말? 그럼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의 직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커요. 제가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중앙의 교사가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 한 몸 다 불사질러서 정말 주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사실 뭐 저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이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작년까지 교장 선생님이셨던 조은희 선생님도 제가 결혼할 때 부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셨거든요. 지금 원하고에 계신 전영희 선생님도 정말 바쁘더라도 제가 고민하는 것들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감 선생님도 아침에 그렇게 분주하지만 선생님들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전을 부쳐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선배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이게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몸도 건강하시지만은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챙겨주신 동역자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대학 동기들보다 훨씬 친하고 내 삶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어서. 네. 오늘 되게 행복한 마음이 되게 행복합니다. 손은나 학생도 지금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가장 행복했던 적은 아내랑 결혼했을 때 행복했죠. 그리고 저는 대학 합격보다 더 중앙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선생님의 뭐 좌우명이나 신조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냥 대학 때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 전에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 못했어요. 그 수영이 전 중앙기독학교의 수영장과 연결시켜줬고 제가 대학에 태권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전공이 또 이곳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졸업한 그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졸업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중앙기독학교에 연결되지 않았을 거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필요 없는 경험 같고 나에게 고난만 주는 경험 같지만 나중에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 그 경험도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기독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겪게 될 경험들, 그 경험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게 됐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배움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겨라. 정말 그런 명령을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은 그 내적 동기는 오래 가더라. 그래서 배워서 남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배워서 남 줘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상금이 쌓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앞으로 꿈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체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체육에 기독교 교육의 통합을 잘 어우러지게 하고 싶어요. 체육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체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체육이란 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아이들을 보면 장애인들을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성인기가 되니까 비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저의 비전이 있어요. 선생님 끝으로 우리 CCA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고 정말 여러 기독교 학교들도 가봤거든요. 제법 큰 국제학교들도 가봤어요. 정말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학교들도 가봤을 때 중앙이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왜 그리워하지 하면 봤을 때 중앙은 일단 선생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그 다음인 건지 그 스텝에 대한 것들이 리더십이 정말 잘 제시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요.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안식년을 오셔서
MK로 1년 다니고 다시 되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집에 가서 조용히 과일을 걸어놓고 가고 쌀을 앞에다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중앙기독 학교가 이 중앙이라는 공동체가 더 선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중앙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공동체는 정말 귀한 곳이고 여러분들 정말 귀한 공동체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져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꼭 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베스트 댓글을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네. 시간인데 네.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남겨줬다라고 네. 생각하는 댓글이 있다면 한소율 학생, 선생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선생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소율 학생이 남겨준 댓글 베스트 댓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8시 10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고 CCM 뉴스 공식 밴드가 있으니까요. 그 밴드에 올려진 여러 영상들 우리 선생님 영상도 나갑니다. 꼭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